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그리고 장기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특수 국채로 팁스 그리고 스트립스라는 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채는 1년 이하의 국채를 말하고 4주, 8주부터 52주까지 있고 주의할 사항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인되어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만기 시에 원금이 지급됩니다. 중기국채는 트레저리 노트라고 얘기를 하고 2, 3, 5, 7, 10년짜리 국채입니다. 단기채와는 달리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 중기채부터입니다. 장기국채는 트레저리 본드라고 얘기를 하고 트레저리 본드는 20년짜리, 30년짜리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중기채처럼 6개월마다 이자 지급을 하고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금리 민감도가 높다라는 뜻은 뭐였죠? 시중의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정도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수국채라는 게 있는데 특수국채 중에 첫 번째로 팁스라는 게 있어요. 팁스는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라고 써있듯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변동되잖아요. CPI가 발표될 때마다 원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상품인 거죠. 원금이 점점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감소하진 않아요. 원금이.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하는 시점에서의 액면가는 무조건 보장이 되고 원금은 증가하기만 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에 따라서 감소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립스는 뭐냐면은 스트립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벗겨내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립스는 뭐냐면은 장기 국채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카페에 가면은 케이크를 하나 크게 파는 곳도 있지만 케이크를 잘게 나눠가지고 여러 개 조각으로 파는 경우도 있죠. 채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짜리 채권이 있으면은 이 10년짜리 채권은 쿠폰 이자를 반기에 한 번씩 받으니까 총 20번 이자를 받고 만기에 그리고 원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총 21개의 피스를 다 잘게 쪼개는 거예요. 다 잘게 쪼갠 다음에 각각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조각을 따로따로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냐면은 이자 지급 방식에서 일단은 이자가 없고 선이자를 떼기 때문에 중간에 쿠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게 이렇게 쪼개서 파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듀레이션이 가장 큰 상품이 스트립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본드 30년짜리가 있고 스트립스 30년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스트립스 같은 경우에는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파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이자 쿠폰이 없어요. 반면에 T본드 같은 30년짜리는 보면은 중간에 6개월마다 계속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T본드 30년짜리는 듀레이션이 25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스트립스는 거의 30년에 가깝죠. 그래서 듀레이션이 스트립스가 더 크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국채 아까 나왔던 팁스 여기에 예시를 들었는데 물가연동 국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원금 그래서 액면가가 $1,000짜리가 이제 일반 국채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팁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CPI 발표가 돼서 5% 상승이 됐다 그러면은 원금이 5% 상승이 돼서 1,050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조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자가 똑같이 2%가 지급이 되더라도 원금이 1,000에서 1,05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지급되는 이자가 $20에서 $21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원금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일반 국채는 $1,000로 고정이 없지만은 팁스 같은 경우에는 $1,050로 상승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국채 스트립스에 대해서 아까 스트립스는 뭐라 그랬죠? 카페에서 파는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케이크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자 없이 그냥 만기에 모든 걸 찾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할인채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금리 하락이 예측될 때 스트립스를 사면은 수익률을 최대로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듀레이션이 가장 긴 상품이 스트립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금 회피 전략으로 스트립스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자가 나오면은 이자 소득세,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없이 맨 마지막에만 내면 되니까 중간에 30년 동안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 활용을 할 수 있고, 부자들은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을 전반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연금, 보험사 등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트립스를 활용을 많이 하고요. 미래에 확정된 금액을 받는 구조라서 이러한 회사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얼마나 될 건지가 채권 금리 요소고, 그리고 실질 금리, 이제 요거는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얻게 되는 금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에 대한 추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빌려줄 때 1년간 돈을 빌려주는 거랑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랑 30년 동안 빌려주는 게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요거 길면 길수록 높아진다. 그래서 요 채권 금리의 세 가지 요소 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플러스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부채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많이 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요거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되게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앞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이제 도박 사이트 중에 폴리마켓이라는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올 연말에 채권 금리 전망을 해놓은 도박 베팅을 해놓은 게 있는데 4.6%가 가장 많이 베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 국채를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알채권으로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ETF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